마그네슘은 우리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300가지 이상의 필수 효소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마스터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약 80%가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그네슘의 효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단전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그네슘을 단순한 건강 보조제로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섭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그네슘은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좌우하는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거나 자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편의 메디컬 스터디와 임상 사례를 분석하면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소한 실수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의 기저질환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과잉 섭취하거나 현재 복용 중인 전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주의는 신부전, 호흡곤란, 그리고 심각한 부정맥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다룰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이 좋은지를 넘어 누가,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잠재적인 건강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말 내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몸은 마그네슘이 고갈되면 아주 정교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육의 이상 반응입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며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을 겪어보셨나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세포 내에서 기환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포 내에 칼슘이 들어오면 근육이 수축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된 상태에서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신경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마그네슘은 신경세포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신경은 마치 피복이 벗겨진 전선처럼 주변의 전기를 마구 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경련, 미세한 떨림, 더 나아가 손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근력 저하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보다 걷는 것이 힘들거나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겠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인 ATP, 아데노신 3인산, 생성의 필수적인 촉매제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의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즉, 근육이 사용할 연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근육의 경고를 무시하면 만성 피로와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을 유발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체내 화학 물질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투쟁 혹은 도피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부신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소모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신장의 기능을 자극하여 체내의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가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신경계가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형국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며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그네슘 결핍에 의한 생리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식단과 관계없이 결핍 위험군에 속합니다. 노화는 소화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물 속의 미네랄이 이온화되지 못해 흡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장의 흡수 세포 또한 노화되어 혈류로 영양소를 보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게다가 치아 건강이나 소화 능력 저하로 인해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거친 통곡물 섭취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결핍은 더욱 심화됩니다. 소화기 질환,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배가 됩니다. 현대인이 복용하는 많은 일반 의약품이 마그네슘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기뇨제입니다.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이때 마그네슘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장기 복용 시 만성적인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처방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역시 위험합니다. 마그네슘 흡수에는 강한 위산이 필수적인데 이 약들이 위산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마그네슘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은 과도한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포도당이 마그네슘 분자를 붙잡고 함께 배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인슐린의 작용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마그네슘도 함께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는 일시적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음주 습관 역시 마그네슘 킬러입니다. 알코올은 장점막을 자극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촉진해 마그네슘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선수나 건설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노동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땀을 통해 상당량 배출되므로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는 손실분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마그네슘은 천연의 혈관 이완제 역할을 하여 혈류 흐름을 돕고 심혈관 부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형 보충제의 대부분은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마그네슘 함량은 높지만 생체 이용률이 4~5%에 불과합니다.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는 장내에 남아 수분을 끌어들여 설사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변비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면 산화 마그네슘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결합하여 흡수율이 매우 높고 신경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말레이트 형태는 에너지 생성 과정인 크렙스 회로에 관여하는 사과산과 결합하여 근육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킬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은 위장 장애가 적고 체내에 효율적으로 저장됩니다. 복용량에 있어서는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 식단은 이미 토양 고갈로 인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50년 전의 사과 한 알과 지금의 사과 한 알에 든 미네랄 함량은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은 하루 100에서 200mg의 보충제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핍 증상이 뚜렷하더라도 의료진의 가이드 없이 보충제만으로 350mg을 넘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량을 한 번에 먹기보다 소량씩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마그네슘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체내 마그네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충제를 먹으면 혈중 농도가 급상승하여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초기 증상은 구역질과 무력감 정도로 나타나 감기나 피로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혈압이 급락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가벼운 신장 질환이 있던 72세 여성 마가렛 씨는 인터넷 정보를 믿고 마그네슘을 복용했다가 5일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신장이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해 혈중 수치가 치사량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이 아니거나 투석 중인 환자라면 의료진의 처방 없이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혈압이 더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69세 로버트 씨의 사례처럼 평소 혈압이 낮았던 은퇴자가 마그네슘을 복용했다가 화장실에서 실신할 뻔한 사례는 임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자신의 혈압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수축기 혈압이 100수은주 밀리미터 이하로 자주 나타난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양날의 검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속도를 늦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 중에서도 맥박이 너무 빠른 빈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맥박이 느린 서맥, 브래디카어디어, 이나 심장의 전기 신호가 차단되는 심차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75세 프랭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맥박이 분당 55회 정도로 약간 느린 편이었으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위해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맥박이 분당 42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 실신하거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박 조절기를 사용 중인 분들은 마그네슘이 심장 전도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계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과의 병용은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분자가 항생제 성분과 결합하여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린다 씨의 경우처럼 요로 감염 항생제를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했다가 감염이 낫지 않아 수주간 고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신부전 약인 디곡신, 다이작신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디곡신의 흡수율을 변동시켜 약효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심각한 심박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5가지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비타민 D와의 관계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반대로 하루 4000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마그네슘 저장량을 빠르게 소모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드신다면 반드시 마그네슘을 세트로 챙겨야 합니다. 둘째, 혈액 검사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 마그네슘의 99%는 뼈와 근육 속에 있으며 혈액에는 1%만 흐릅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도 몸이 떨리거나 불안하다면 결핍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칼슘과의 균형입니다.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입니다.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이나 신장에 쌓여 결석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기호식품의 조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술은 신장을 자극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커피를 매일 3잔 이상 마신다면 마그네슘 보충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빈속에 먹지 마십시오. 위경련이나 설사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작법은 이렇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00mg을 저녁 식사 직후에 드셔보십시오. 저녁에 먹는 이유는 마그네슘의 신경 안정 효과가 숙면을 돕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위장 장애나 설사가 없다면 아침 식후에 100mg을 추가하여 하루 200mg으로 유지하십시오.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음료나 음식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기적의 명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퍼즐을 완성하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초 위에 마그네슘이 더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활력은 되살아날 것입니다.